이제 이 차는 니로 전기차고요. 등급은 노블레스급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급에 거의 옵션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 키는 요거 이제 스마트 키. 네. 네, 스마트 키는 2개가 나와요. 네. 혹시 이전에 스마트 키 차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보긴 했어요. 네, 해보셨죠? 예. 그 스마트 키는 일반 차 키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면 일반 차 키는 이제 무선도어라 해가지고 문 열고 잠그고 그 다음에 키를 꽂아야지만 시동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 키는 몸에 휴대만 하시면 되세요. 필요한 경우에는 요 버튼 눌러가지고 문 열고 잠그고 뒤에 트렁크 문 열고 위험 알림 기능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요거는 위험 알림 기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차들이 많이 있을 때 보면 내 차가 어딘지 찾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길게 누르면 차가 이렇게 경보가 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를 찾을 수도 있고 내가 현재 위험한 상황이면 요걸 눌러서 위험한 상황을 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는 2개가 나오고요. 요건 몸에 휴대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 열고 잠그는 거는 요 버튼을 눌러서 열고 잠그고 할 수 있지만 요 문 손잡이 보시면 요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요걸 눌러가지고 잠글 수가 있고요. 예, 눌러서 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키는 휴대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키가 없을 경우 가끔 이제 이 스마트 키를 쓰시는 분들은 내 몸에 키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막 열려 그러세요. 그런 경우는 안 되시고 또 스마트 키는 차 안에 키가 있으면 문을 잠글려도 안 잠깁니다. 왜냐면 차 키가 안에 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무선도어 리모컨은 차 안에 놓고 잠겨가지고 애먹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 키는 이제 그거나 그런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요 키는 제가 드리고요. 잠깐 차 문을 열어보시면, 아유, 잠겨버렸다. 예. 예. 이제 차 문을 열어보시면, 요 차는 이제 전동 타입이세요. 시트가. 그래서 이제 앞뒤 조절은 요 뒤에서 밀면 앞으로, 앞에서 뒤로 밀면 뒤로, 높낮이는 요 뒤에 거만 또는 앞에 거만 같이 조절하시고 가운데를 누르면 같이 내려가고 가운데를 올리면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고 그다음 등받이는 요 레버 가지고 등받이 같은 거 조절하시고 그다음 요거는 허리 받침. 예, 이렇게 누르면 가운데가 여기가 불룩하게 여기가 불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예전에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 방석 같은 거 뒤에 놓고 운전하시잖아요. 예, 근데 요거로 하시면 그 되시고요. 이 차는 여기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문에 보시면. 그래서 해서 입력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자 시트를 2가지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시동 꺼놓고 이거 조절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동 키면 의자가 처음에 세팅된 자리로 이렇게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자 세팅은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먼저 조절하신 다음에 그렇죠. 조절한 다음에 요 셋을 누르고 그 다음에 1번이나 2번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동 끄고 내리면 의자가 이게 이지 억세스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뒤로 쭉 빠져주세요. 그럼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그리고 다시 시동 걸면 처음에 세팅된 위치로 그대로 쭉 갑니다. 근데 요거는 의자하고 이 사이드 미러까지 같이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까지 다 조정하신 다음에 세팅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기가 타실 때는 1번 또는 다른 분이 타실 때는 2번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제 의자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옆에 보시면 지금 실내가 약간 어두운데 여기 보면 이제 계기판 요거 이제 요게 이제 헤드램프 각도를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0부터 3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0에 놓고 운전하시면 되시고요. 3으로 올라가면 헤드램프 각도가 더 낮아지세요. 그러면 짧게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0에 놓고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계기판 조절 램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계기판의 불의 밝기를 밝게 또는 어둡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후측방 충돌 경보 장치라 해가지고 요 켜놓으시면 시동 걸었을 때 여기 노란불이 들어오거든요. 불이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운전하시다가 이제 만약에 차 왼쪽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대에 차가 있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대는 여기 보시면 차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요 불이 켜져 있어요. 예, 켜져 있으면 내 차 왼쪽 오른쪽에 차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왼쪽 불이 켜져 있으면 왼쪽 뒤에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데에 차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 불이 켜져 있으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이지 않는 사각대에 차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차선 변경하시면 안전하게 변경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차 모양이 양쪽에 이렇게 라인이 그어지는데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걸 켜놓으시면 계기판에도 요거 모양의 그림이 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켜놓으시면 이제 운전하실 때 이제 가끔은 이제 운전하다 보면 핸들이 막 미세하게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동으로 운전하시더라도 이제 핸들을 내가 이제 잘못 조작해가지고 차선을 이렇게 이탈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차가 자동으로 핸들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 작동될 때는 요 모양의 그림이 녹색으로 바뀌세요. 녹색으로 바뀌면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했을 때는 차가 경보로 알려줍니다. 그 기능이 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요거 미끄럼 방지는 요거 구동력 제어 장치라 하는 건데 요거는 항상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같이 비가 많은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운전하다 보면 차가 미끄러질 때 차 브레이크 바퀴에 제동을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그러니까 미끄러지는데 미끄럼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차 좌우측에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요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굳이 안 켜놔도 되고 나머지 두 개만 켜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두 가지는 필요한 경우에는 켜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거고요. 요거는 항상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버튼은 뭐냐면 끄는 버튼입니다. 예. 네네. 근데 이제 이 끄는 기능은 어떨 때 이용하냐면 이제 눈길 언덕 같은 데 있을 때 가끔 차가 이제 눈길 언덕에서 이제 주차해놨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를 극복해야 돼요. 올라가려다 보면 이 바퀴가 자꾸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면 이 차가 그 미끄러지는 거를 감지를 해버려가지고 브레이크를 자꾸 잡아주거든요. 그럴 때 극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끄시고 그 나머지는 켜놓고 운전하시면 이제 안전하게 운전이 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충전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오토에 놓으시면 이제 자동으로 버튼 꽂아놓고 오토에 놓으시면 자동으로 충전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오프는 그냥 예, 충전 그건 끝났을 때. 그렇죠. 그건 끝났을 때 누르시면 꺼지는 거고요. 예. 네. 오토 누르면 그냥 알아서 자기가 충전되면 알아서 그렇죠. 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잠깐 차에 앉아 보시겠어요? 제가 앉아서 제가 옆에 가서 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티에 타시고요. 오늘 날씨가 좀 구질구질해가지고 매트는 제가 빼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날씨가 좀 이렇게 깔아놓고 운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비닐도 나중에 요거 차 이제 운행하실 때 이제 하나 다 띄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차에 타시면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야간에도 이제 그 차 시동 거는 버튼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쉽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 가지고 차 시동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시동이 안 걸었을 때 라디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버튼을 원터치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라디오라든가 이런 기능만 전기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이렇게 시스템 체크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르면 그냥 꺼집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우리 일반 차키 꽂았을 때 한 번 돌리면 라디오만 이용하고 두 번째 돌리면 시스템 체크 이용하는 기능과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예,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만 눌러보세요. 살짝만 눌러도 돼. 예, 살짝만 누르시면 요렇게 이제 시동이 요게 이제 현재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전기차는 다른 차와 틀린 게 뭐냐면 다른 차는 버튼을 누르면 차가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잖아요. 예, 근데 전기차는 이제 이 엔진이 없고 배터리만 연결되면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누르면 이제 전기 전원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뭐로 확인해요? 여기서는 계기판에서? 지금 이제 저기 계기판 아까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요 녹색 차 모양 있잖아요. 요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켜지면서 주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차가 이제 요 상태에서 기아만 변속하면 주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이거 겁니다. 시동이 걸렸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모양의 그림이 떠 있으면 차가 언제라도 이제 주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할 때는 이제 소리가 이제 전기차는 이제 이 모터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가상 엔진 사운드라 해가지고 소리가 약간 이렇게 엔진 룸처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차가 주행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내비, 그 다음에 내비 작동하는 오디오하고 내비 작동하는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버튼, 그 다음에 여기 기아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아는 이제 우리 예전에 보셨던 기아와 약간 틀리잖아요. 요 모양이 이제 전자식 변속 그러니까 전자식 변속 레버를 해가지고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의자를 먼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를 한번 조절해 보시고요. 예. 예, 그 왼쪽으로 밑에 보시면 이제 버튼이 아까 조절하는 버튼이 있었잖아요. 예, 의자 하단에. 예. 그 버튼을 먼저 조작을 해 보시고요. 높낮이라든가 앞뒤 조절. 이게 의자 조절하실 때는 이제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한번 밟았을 때 이 허리가 뜨거나 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거든요. 꽉 뒤에 밀착하시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편하신 자세가 되시는 밟았을 때 이 갭이 없거나 그 자세가 편한 자세가 되시고요. 그다음 사이드 미러도 이제 조절하셔야 되는데 사이드 미러 조절하실 때는 저기 예. 하나씩 하자고요.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됐어? 잠깐만. 예.
아, 가운데 등 허리 부분 아까 동그란 버튼 있었잖아요. 그거 앞으로 미시면 가운데가 블록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있어. 이게 뒤로 좀 제껴도 되나? 예. 가운데가 나오면 의자를 조금 뒤로 제끼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아, 최대한이네. 좀 그 정도. 까지 되나? 그 현재 보는 시야는 어떠세요? 시야 괜찮아요. 아, 괜찮으셔요? 그럼 이 상태가 제일 괜찮은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밑으로 내려다보면 이 눈높이가 여기가 보이면 안 좋고요. 좀 이 올라왔을 때, 정도잖아요, 예, 지금 이 정도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한번 예. 최대한 내려보고. 예, 너무 내리면 이 보넷이 끝부분이 잘 안 보이면 나중에 이 코너링 돌 때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넷이 어느 정도 보이는 정도, 왼쪽하고 오른쪽 끝부분이 보여야지만이 주행하실 때 옆차하고 간격을 맞추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 이 정도로 가야지 되나? 예. 그 정도가 예, 됐으면 어느 정도 본넷은 보이시죠? 네, 그럼 그 정도는 예,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좌우측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보시겠어요? 사이드 미러가 이제 맞추실 때 이 사이드 미러의 3분의 1이 차체 끝부분이 보여야 합니다. 예. 그다음 오른쪽 사이드 미러도 버튼 누르시고 예, 거기 이제 R이라는 버튼 있잖아요. 예. 예, 그 R. 예, 그걸 누르고 예, 사이드 미러 각도로 이것도 조절해 보시겠어요? 예. 이 사이드 미러 보시면 여기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종이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아, 종이? 예, 이거 썬팅을 해놔가지고. 종이 때문에 뭐가 안 보인다 그랬더니 종이 예. 때문에. 예, 예. 이 정도는 다 예. 그렇게 이제 세팅이 맞춰놨으면, 그러네요. 예. 조금 올라가야지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창 이렇게 라인 부분 있잖아요. 네. 라인이 요 이제 사이드 미러 부분에서 한 중간 밑으로 이렇게 걸치게 해서 보이시면 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인요? 그럼, 아니, 요 우리 창 라인, 요 라인이 아니고요. 네. 요 앞창하고 뒤에 이열창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쫙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바깥에 엄마. 바깥에. 예. 아, 차 예. 바깥에. 예. 그거? 예. 이거 있어서 안 보여. 지금 이 정도 하고 나중에 고치면 예. 네.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의자를 메모리 기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셋을 먼저 누르시고 왼쪽 끝에 있는 버튼 셋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번 버튼 눌러보시겠어요? 이게 어디, 예. 일본이 어디야? 셋 그, 옆에 엄마. 예, 셋 옆에 중간. 이거? 예. 어. 아,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늦게 누르셨어요. 셋을 누른 다음에 바로 누르셔야 되거든요. 다시 해야지. 예, 의자를 다시 한 번만 조절해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셋을 누른 다음에 바로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예. 의자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밑으로 좀 내리시는, 예, 예. 내려야지. 예, 뒷부분을 좀 내리시고 앞부분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예. 의자 뒤에가 약간 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 허리 때문에 좀 서야지 돼.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다시 또 맞춰줘야지 되네. 옆에가? 옆에도 이게 자동으로 간 거야? 예, 사이드 미러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메모리 기능은 이제 의자 시트하고 사이드 미러까지 이제 이 저장이 됩니다. 예, 되셨죠? 그럼 이제 셋을 누르고 아까 1번 버튼을 바로 됐습니다. 이렇게 띵띵 소리가 나면 저장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2번도 다른 분이 앉으셔가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고 이제 나중에 타시다가 문을 열면 자동으로 의자가 뒤로 쭉 빠지고 시동 걸면 처음에 세팅된 위치로 이제 의자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오디오하고 내비 화면인데 요 화면은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어떤 이거 거요?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요거는 이제 그 다른 설명서고요. 그 뒤에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는 SD카드는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이제 SD카드인데 요걸 빼가지고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는 저희
컴퓨터랑 연결하셔서 기아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하는 사이트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대로 꽂아놓고 업데이트 버튼만 누르면 업데이트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맵을 보실 때는 요 맵이란 버튼 누르면 라디오를 듣다가도 내가 내비를 보겠다면 맵이란 버튼 누르면 되세요. 그러면 내비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목적지 검색은 이제 Enable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이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통합 검색 누르면 우리 집, 뭐 사무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명칭, 초성, 주소, 전화번호 다 입력 가능하세요.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주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미리 저장을 해놓으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검색으로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기 요걸 누르고 완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표시가 지워져 있잖아요. 그럼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는 거 사무실 1번부터 4번까지 미리 저장해 놓으시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이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는 FM1, FM2, AM 이렇게 있는데 이제 채널이 현재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간혹 이렇게 채널이 안 잡혀 있거나 또는 지방 같은 데 가면 채널이 틀려가지고 다시 잡아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자동 선곡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여기서 검색 가능한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1번부터 총 12번까지 저장해주는, 해주는 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캔은 뭐예요? 스캔은 이제 하나하나 찾아갈 때 누르면 그 다음 채널, 또 누르면 그 다음 채널, 이런 식으로 찾아가고 내가 이렇게 저장하겠다면 길게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찾아가실 때 사용하는 기능이 스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미디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현재 미디어를 누르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미디어 기능 중에서 생기 넘치는 숲이라 해가지고 이게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의 소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걸 눌러놓으시면 요거는 뭐 다른 거와 상관없이 요렇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연의 소리, 뭐 파도, 뭐 비 오는 하루, 노천 카페. 오늘 같은 날은 비 오는 하루가 좋겠네. 이렇게 소리가 들으면 마음이 힐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 또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 기능은 USB. USB는 여기다가 꽂아놓으면 USB 음악, 비디오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 오디오는 핸즈프리. 핸드폰하고 차 연결하면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해서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을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하면 그 차에 있는 이거 끌까요? 잠깐 끄고 말씀드릴게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그 갤럭시 폰을 말하는데 연결해 놓으면 폰에 있는 메뉴를 불러와서 이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폰에 있는 뭐 티맵, 카카오 내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실 때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용하려면 핸즈프리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 연결할 때 여기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셋업이라는 메뉴 누르면 이제 블루투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이제 연결을 하셔야 돼요. 현재는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폰을 잠깐만 열어보실래요? 폰 혹시 갖고 오셨나요? 제 거 혼자서 안 돼요. 이제 곧 바꿀 거라서 폰을 바꾸실 거예요? 그러시면 이따가 들으면 저희 갈게요. 연결하실 때는 폰에 보면 그 설정 메뉴에 블루투스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 누르면 요 니로 명칭 뜨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하기 누르면 바로 연결해가지고 폰에 있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핸즈프리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즈프리는 요 핸들에 보시면 통화 버튼, 요건 통화 종료 버튼 눌러서 전화가 왔을 때는 저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하시면 되고요. 대충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런가요? 여기 저기 뭐 하나가 이 사이 얘가 와갖고 이거 다 해주니까 얘가 차에 관련된. 그렇죠. 차에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는 약간 생략하고요. 여기 에어컨도 이제 킬 때 생략하면 될까요? 다 알아. 이게 지금 새로 내 차라 내 친구 거랑 똑같네. 그러세요? 요 기아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전자식 변속 기아인데 다른 기아하고 틀린 부분은 이제 파킹은 위에서 누르면 파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 변속은 이제 주행 모드 D, 후진 모드 R입니다. 요거 변속할 때는 브레이크 밟으시고 한번 밟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밟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요게 이제 주행 모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모드. 후방 카메라 작동되어서 후진 모드 볼 수가 있고요. 파킹은 그냥 버튼을 위에서 누르면 파킹. 그 다음에 요건 2열 주차할 때 사용하는 모드인데, 우리 이제 마트 같은 데 차들 많다 보면 2열 주차 하실 경우, 그렇죠. 2열 주차 하실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요 파킹 딜리지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2열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파킹 놓으셨죠? 그리고 시동을 꺼보시겠어요? 시동 끄시고. 브레이크 밟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버튼 누르면 시동 끌 수가 있습니다. 끄고, 그 다음에 요 P라는 버튼을 눌러보시겠어요? 누르면 브레이크 밟고, 밟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기아가 N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리셔야지 차 문이 잠기게 돼 있어요. 그냥 얘네 놓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파킹 놓고 시동 끄고 그 다음에 파킹 릴리즈 버튼을 눌러가지고 기아를 N에 놓으시면 이렇게 놓고 이제 얘가 자체적으로 이중 주차인지 아는 건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인식은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열차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파킹 놓을 때는 P라는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차는 사이드 브레이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요거 P라는 버튼 당기면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커 걸리고, 예. 해제는 이제 주행 모드로 변환시키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토홀드 기능은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예. 아니요. 요거는 오토홀드 기능이 뭐냐면 이제 차들이 많은 도로에서 이제 가다서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다리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알아서. 예, 그럴 때는 이제 오토 홀드의 모드에 놓으시면 잠깐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 시동을 잠깐 걸어보시고 예, 시동 걸어놓고 이제 오토 홀드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오토 홀더라는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있네. 아지요. 지금. 잠깐만요. 아지. 여기 들어왔네. 모tor. 여기 보면 오토 홀더라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요거 해놓으시고 기아를 한번 뒤에다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예, 뒤 주행 모드. 브레이크 밟고 주행 모드.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한번 띄워보세요. 차가 안 나가죠. 이 불이 이제 오토홀드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요거 오토홀드가 작동되는 뜻인데 요건 뭐냐면 이제 주행하다가 잠깐 브레이크 밟고 정차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나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오토홀드세요. 해제는 악셀에다 살짝 한번 밟아보실래요? 악셀에다 살짝 밟으시면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요런 식으로 브레이크 또 한번 띄워보세요. 안 나가죠. 이게 오토홀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많을 때, 막 가다서다 반복 많이 하고 막 차들이 막 밀려가지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켜놓으시면 내가 굳이 브레이크를 꽉 안 밟고 있어도 차가 멈춰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오토홀드 모드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저기 다시 누르면 꺼지는 거고? 네, 오토홀드 다시 누르면 꺼지는 거죠. 예, 브레이크 밟고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브레이크 띄면 차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죠. 예. 예, 다시 파킹해 놓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차는 시트는 이제 운전석, 조수석에 열선,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파란색은 통풍. 마찬가지 열선, 통풍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핸드레드 열선. 겨울철에 이용할 때 사용하고요. 요건 전방주차 센서 켜놓으시면, 추우니까 꺼놓을게요. 이 센서는 앞에 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잘못해 모퉁이 되다 보면 범버를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소리로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 후방 센서는 후진기 해놓으시면 또 마찬가지 뒤에 후진할 때 소리로 알려주고요. 요거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주행 모드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에코, 스포츠, 에코, 노말,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 에코는 연비 절약 모드, 그 다음에 노말은 일반적인 운전할 때, 그 다음 스포츠는 고속으로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비 절약 모드로 놓고 운전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속도에 그렇죠. 예. 단계 넘어가죠. 아니요, 그냥 그 에코 모드로 계속 주행이 되는 겁니다. 주행이 되는데 일단은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에코 모드면 연비 절약을 해주기 때문에 속도가 또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속도 많이 나면 연비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 빠진 걸로 아까 스포츠 그거로 가야지 되는 거죠. 예, 속도를 좀 더 내고 싶으면 스포츠 모드로 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핸들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핸들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있어요. 이제 니로 전기차는 요게 뭐냐면 회생 제동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레벨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잠깐만요. 주행 한번 뒤에다 놔보시겠어요? 잠깐만 뒤에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예. 뒤에 놓으시면 이렇게 회생 제동 모드 이렇게 레벨 2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이제 주행하다가 이제 차를 정차할 때는 이제 이 차가 제동이 걸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안 밟아도 이게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속도로 막 줄어들면서 제동해주는 기능인데 제동하면서 이제 이 발전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충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그래서 회생 제동은 레벨 보면 레벨 이거는 결론은 충전해 주는 거네? 그렇죠. 레벨 1, 레벨 0부터 해가지고 레벨 1, 2, 3까지 있어요. 이제 요게 최대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인데 이렇게 해놓고 가다가 이제 악셀을 띄잖아요. 그럼 차가 이제 속도가 확 줄어들면서 우리 옛날 차 운전하다 보면 엔진 브레이크 작동하듯이 그렇게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제동을 해주는 그러니까 제동하면서 이제 발전을 그렇죠. 발전을 해주는 겁니다. 자체 충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레벨이 높을수록 제동해주는 그 느낌이 강도가 좀 더 세질 거예요. 이게 두 개 다가 그래요? 아니요, 요거는 줄여주는 거. 줄여주는 거고, 예. 이거는 올리는 거고. 그거 올리는 거고.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 그 레벨을 올리시고요. 너무 이렇게 막 차가 이제 가다가 막 너무 이렇게 제동이 이렇게 좀 막 되는 것 같으면 그 속도가 안 나 그러면 요거를 레벨을 낮춰줘가지고 해주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레벨 충전을 하고 오는데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덜 줄어들더라고요. 계속 충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스마트 크루즈. 이제 아마 고속도로에서 이용하실 때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용할 때는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파킹 잠깐 놓을게요. 예.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크루즈라는 불이 들어옵니다. 계기판에. 그리고 점점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속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지정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속도계를 보시다가 원하시는 속도가 됐을 때 뭐 40, 50 또는 70, 80, 100까지 됐을 때 요 레버, 요 가운데 레버가 스크롤 레버인데 요거를 이제 밑으로 내리시면 셋이라는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딱 내리시면. 근데 현재는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데 밑으로 내리면 셋이라는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속도가 숫자로 여기 표시가 돼요. 점점점 킬로미터가 뭐 내가 80에서 딱 내리면 80이라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차는 내가 악셀에도 안 밟아도 차는 계속 80km로 주행을 가요. 그러면 앞에 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요 차간거리 유지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앞차 거리를 블록으로 표시가 되는데 블록이 누를 때마다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변환이 되세요. 블록 1개의 거리가 예, 블록 1개의 거리가 대략 25m 정도 되세요. 그 블록 4개면 한 100m 정도 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4개를 딱 유지해 놓으면 이 차가 내가 악셀에도 안 밟고 그냥 자동으로 주행해 놓으면 앞차 거리를 100m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갑니다. 예. 만약에 앞차가 속도가 이제 나는 100km 해놨는데 앞차가 90km로 간다. 그러면 거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차도 속도가 내가 100km 지정했지만 90km로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옆에서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거리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럼 이 차는 다시 뒤로 속도가 줄어들면서 다시 끼어든 차 거리를 이제 다시 100m를 유지하고 이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루즈 기능이세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일시 잠깐 해제하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받거나 캔슬 버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점점점으로 바뀌세요.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또 운전이 가능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크루즈가 될 때는 여기 크루즈와 불 옆에 이제 요 차선 이탈 경고 옆에 핸들 모양의 표시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자동으로 이 차선을 또 잡아줘요. 핸들 모양 표시가. 그래서 핸들을 뭐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가 자기가 이제 커브께서는 살짝 돌아주면서 이제 그 핸들을 잡고 이렇게 차선을 잡고 이렇게 가줍니다. 이 소리는 왜 나는 거야? 아까 요거는 이제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인데 아까 예. 컸지 않았어요? 예, 이게 또 누르면서 작동이 된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 완전히 나갈 때는 크루즈 버튼 누르면 완전히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루즈까지 아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유보라는 기능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유보 이게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스마트폰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유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앱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5년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유보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격으로 차 문을 열고 잠그고 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 차 시동을 미리 또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원격만? 예, 그렇습니다. 원격 기능하고 그다음에 SOS 기능. 내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유보 센터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유보 앱이 연결되어 있으면 뭐 길찾기라든 그런 것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좀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더 찾아듣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스마트폰에 유보 앱을 까신 다음에 거기서 개통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실 거예요. 5년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5년 경과된 시점에서는 유상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5년 전에 경과되기 전에 미리 해지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뭐 요 정도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는? 천천히 봐야지 돼. 예, 혹시 매뉴얼책은? 매뉴얼책은 저 뒤에 있는데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요 뒤로 잠깐 오시겠어요? 예. 요 뒤에 트렁크 문을 여실 때는 여기 누르는 레버가 있습니다. 요 레버 눌러서 여시면 되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서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차량 설명서.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 매뉴얼. 그 다음에 요거는 삼각대. 그래서 사시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인데 여기는 그물망 네트. 요건 그물망 네트. 여기 고리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요 안에 보시면 이제 충전 케이블 연결 단자하고 여기 안에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임시 수리 킷, 펌프, 그 다음에 요건 펑크 처리액. 요거는 이제 차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현장에서 바로 떼올 수 있는 요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요것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게 있었지만 이제 가급적 좋은 거는 보험사에 전화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떼우시는 게 가장 나을 수도 있어요.